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이제는 그 자리가 차갑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정년을 앞둔 대기업 중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집에 돌아오면 저를 반기는 건 정막뿐이었죠. 제 이름은 정혜준, 올해 58살입니다. 혜준 씨, 이러다 우울증 걸린다니까.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요. 회사 동기 민석이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한때는 제가 더 활달했는데 아내가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집과 회사만 오가는 기계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딸 유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은 군 복무 중이라 더욱 적적했습니다. 참, 이거 한번 가볼래? 묻지마 관광이라고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꽤 인기 있대. 민석이가 내민 전단지에는 외롭지 않은 하루를 선물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니 문득 그 전단지가 생각났어요. 결국 다음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묻지마 관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행사 신청하시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묻지마 관광은 간단했습니다. 당일 아침 지정된 장소에 모여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거였죠. 목적지도 모르고 함께 가는 일행도 모른 채로요. 유일한 규칙은 서로에게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직업, 사는 곳, 심지어 연락처도요. 그저 하루 낯선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착한 집합 장소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열댓 명 모여 있었어요. 주최 측은 각자 짝을 지어 주었고 제 파트너는 5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세련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죠.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희라고 불러주세요. 김지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김지희의 자연스러운 대화 리드로 곧 편안해졌어요. 이런 행사는 처음이신가 봐요? 긴장한 것 같네요. 네, 첫 경험입니다. 사실 친구 권유로 왔어요. 저도 그래요. 친구가 한번 경험해봐.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해서 용기를 내봤죠. 김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 때쯤 우리는 마치 오랜 지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죠. 목적지는 동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해변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졌죠. 김지희는 바다를 보자 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다 구경 좀 할까요? 파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단 서로의 성씨나 직업, 사는 곳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피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약이 대화를 더 자유롭게 만든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했더니 김지희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묻지마 관광의 매력이죠. 내일이면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변 산책 후에는 근처 수산시장을 구경했고 저녁이 되자 단체로 회를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소주 한 잔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주최 측에서 준비한 노래방 버스로 이동했죠. 좁은 버스 안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와 함께 우리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김지희가 마이크를 잡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호소력이 있었거든요. 거위의 꿈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고 김지희는 수줍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과찬이세요. 젊었을 때 취미로 조금 배웠을 뿐인데 우리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닿았고 누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향긋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녀와 닮은 향기였습니다. 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일행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각자 1인실을 배정했지만 복도에서 헤어지기 전 김지희가 제안했습니다. 아직 이야기 더 나눌까요? 로비에 작은 바가 있던데. 로비바에서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김지희는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외로워서 이런 데 나왔어요. 이제 와서 인정하네요. 저도요. 아내를 3년 전에 잃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제 고백에 김지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았고 그 온기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다 마실 때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일어나 말했습니다. 방 같이 쓸래요? 그냥 외롭지 않게. 그 순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텔방 열쇠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가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반지도 결혼 반지도 없는 그녀의 손이 제 얼굴을, 어깨를,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름도 묻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밤만 기억에 남기기로 해요. 김지희의 속삭임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과 살결이 적막했던 제 일상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김지희는 이미 옷을 다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일어났군요. 곧 출발 시간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단호하게 선긋고 있는 듯했죠. 어젯밤 좋았어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약속대로 여기서 끝이에요. 연락처도 묻지 말고 성도 묻지 말고. 김지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묻지마 관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함께 아침을 먹고 버스에 올랐지만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헤어질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그렇게 김지희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묻지마 관광에 참여했지만 김지희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국 그만두었죠. 하지만 가끔 제 기억 속에서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여가 지났고 어느 날 딸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를 만나 행복해진다는 건 축복이니까요. 누구신데? 아빠가 한번 만나봐야지.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민준이 부모님이랑 같이요. 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허전함도 느껴졌죠. 지금 도착했어요. 3층 프라이빗 룸이에요.
유미의 메시지를 받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 바로 1년 전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김지희였으니까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도 따라 연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이블에는 딸 유미와 그녀의 약혼자 민준, 그리고 김지희와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부모님, 박재훈 씨와 김지혜 씨라고 소개받았습니다. 김지희는 김민준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그 여자가 이제 제 사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지만 식사 내내 머릿속이 하했습니다. 김지혜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최대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로 하면 어떨까요? 박재훈 씨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딸에게 웃어 보이며 축하해주는 동안에도 김지희와 나눴던 그 밤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김지희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두 아이들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유미가 물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어때요? 그리고 부모님은요? 괜찮아 보이더구나. 특히 어머님이 참 품이 있어 보이셨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품이라니. 모텔에서 만났던 그 밤의 김지희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단정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우아한 매너를 갖춘 말 그대로 품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남자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지희는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던 건 의도적으로 뺀 것이었을까요? 그녀에게 그런 일이 흔한 일상이었던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내 거실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더욱 생각이 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유미의 시어머니가 된다면 딸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민준이는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을까? 다음 날 출근길, 괜히 회사 근처를 지나가는 여성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김지희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넓고 그녀와 다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희박했죠.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정혜준 씨, 김지희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되었을까? 아마도 유미를 통해서겠죠.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어떠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 김지희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화장도 옅게만 했습니다. 상견례 때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죠.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자리에 앉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저희 아들과 따님이 만날 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묻지마 관광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카페에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김지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과는 졸혼 상태예요. 생소한 단어에 의아해하는 제 모습을 보며 김지희가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삶은 각자 따로 살고 있다고 할까요? 재훈 씨는 오래전부터 외도를 해왔어요. 처음엔 이혼하려 했지만 아들 때문에, 또 집안 체면도 있고. 커피 잔을 돌리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했어요. 겉으로는 부부로 지내되 실제 부부 생활은 하지 않기로.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해봐요. 그녀의 고백에 갑자기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론 그녀를 더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충동적이었어요. 친구가 자꾸 권해서 한번 가본 거였는데 혜준 씨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했다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도 그랬으니까요.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따뜻한 온기, 그것이 우리를 그날 밤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도 혜준 씨 생각이 종종 났어요. 하지만 다시 만나려고 하진 않았죠. 그건 약속이었으니까. 김지희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잊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혜준 씨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김지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 결혼에 문제가 생겨선 안 돼요. 그녀의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지난 과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날 일은 그냥 그날로 끝난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에 김지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혜준 씨도 그날 이후로 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생각했다고 하기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가끔 생각났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요. 제 고백에 김지희의 눈에 순간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곧 그녀는 현실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죠. 우리는 이제 사돈이 될 사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날의 지희와 혜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자녀를 맺어줄 부모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혹시 남편분은 아세요? 그날 일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알 필요 없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는 김지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로 많은 것이 정리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복잡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 그저 외로움에서 비롯된 우연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결혼 생활이 겉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딸의 결혼 준비로 분주했겠지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도 없었을 테고요. 처음으로 아내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보다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웨딩홀 예약, 청첩장 제작,
예물 구입까지. 모든 과정에서 김지희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철저히 자녀들의 부모라는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가끔 우연히 시선이 마주칠 때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가며 어색함을 감추었죠. 아빠, 민준이네 어머님이 아빠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자꾸 아빠 안부 물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유미가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지희가 괜히 저를 의식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돈으로서의 예의였을까요? 그래, 나야 뭐 평범한 아저씨인데 웃어넘기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유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들끼리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요. 민준이 아버님이 제안하셨대요. 마음이 또 한 번 복잡해졌습니다. 김지희의 남편 박재훈 씨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해야 한다니. 그가 만약 그날 밤의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장소는 어디로 정했니? 강남 쪽 한정식집이래요. 민준이가 예약했대요. 식사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박재훈 부부가 와 있었고 김지희는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은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 선생님 오셨군요. 앉으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박재훈 씨는 제법 호의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지만 김지희의 말을 떠올리니 그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 선생님 따님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눈이 다르더군요. 정말 인연이란 게 있나 봅니다. 박재훈 씨의 말에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위를 맡게 되어 기쁩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지희는 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녀의 어색한 태도가 박재훈 씨의 눈에 띄었는지 그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사돈 어른과 좀 더 이야기 나눠봐. 그 말에 김지희가 잠깐 저를 쳐다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김지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인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자리가 좀 불편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혜준 씨,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가끔은 우리 그날 밤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선택이라기보다는 우연이었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재훈 씨였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슬슬 일어날 시간이야.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 선생님도 여기 계셨군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지희의 표정,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이란 게 있을까?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김지희와 저 사이에는 그저 하룻밤의 추억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다음 날 아침 의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식사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결혼식 전에 한 번만 더 뵐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김지희.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김지희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조깅하는 사람들만 간간히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김지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편안한 차림으로 가벼운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김지희가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맑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여기서 만나자고 하셔서 좀 의외였는데요. 아침 운동 겸 나오곤 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김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결혼식이 이제 10일 남았네요.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혜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계속 고민했어요. 그날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그 말에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 둘만의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김지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비밀을 안고 사는 게 힘들어요. 특히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자주 보게 될 텐데. 그녀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되어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마다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할 순 없었습니다. 지희 씨, 제 생각은 이래요. 그건 정말 우연히 만난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날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제 말에 김지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날은 정말 외로웠거든요. 남편의 또 다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어요. 그래서 더 충동적으로 묻지마 관광에 참여했던 거죠. 그 말을 듣자 그녀를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잃은 후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이제 정말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서로를 처음 만난 사돈으로 생각하고 새로 시작해요. 김지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묘하게도 그녀의 손은 그날 밤과 같은 온기였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왜 하필 저를? 그날 밤에 질문이 나오기 무섭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지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혜준 씨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처음부터 다른 의도로 접근하잖아요. 하지만 혜준 씨는 그냥 사람으로서 저를 대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편안함이었죠.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누구와도 진심으로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묘하게도 이 대화가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돈으로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김지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겠네요. 우리는 함께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불편함이나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이제는 사돈이라는 인연으로 묶인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딸의 결혼식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뻐했을 텐데. 아빠 준비됐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온 유미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본식 전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로 갈아입을 예정이었죠. 그래, 다 됐어. 너무 예쁘구나, 우리 딸. 유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릴 적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 났습니다. 떨려요, 아빠. 결혼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괜찮아. 민준이는 좋은 사람 같더구나. 너희 둘이 잘 될 거야. 유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문득 김지희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녀 역시 오늘 아들의 결혼을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겠지요. 우리 둘 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지난날의 기억을 묻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웨딩홀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김지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오늘 정장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로서의 인사였을 뿐이니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유미는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사가 마지막 손질을 하는 동안 저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아이였던 딸이 어느새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빠 어때요? 괜찮아요? 유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완벽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제 말에 유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진다. 그건 그래도 오늘따라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조언을 건네고 있었겠지요.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유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5분 전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식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장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김지희와 박재훈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희와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 속에 우리만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신랑 민준이가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제 팔짱을 끼고 유미가 입장했죠. 제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장 마. 내가 있잖아. 유미에게 속삭였고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단 앞에 도착해 민준에게 딸의 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내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두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2년 전 우연히 만난 그 여자가 이제 내 사돈이 되다니.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이제 정말 과거로 묻혀야 할 순간이구나.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김지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모두 앞서가고 우리 둘만 잠시 복도에 남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정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도 정말 멋졌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김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 말에 무슨 뜻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 그날의 감정, 그 모든 것들에 이제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저 사돈일 뿐이에요. 김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담담함만이 있었죠. 앞으로 좋은 사돈 되겠습니다. 정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여사님,
우리는 서로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두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지희의 남편 박재훈 씨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두 가정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김지희와 제 잔도 부딪혔고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그 눈빛에는 부담감이나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부모로서의 기쁨만이 담겨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하룻밤은 이제 정말로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운명이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사돈이라는 새로운 관계와 함께 앞으로 새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지희와의 만남은 어쩌면 제게 필요했던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딸을 떠나보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